인데 네. 선생님 어떻게 보면은 동생한테 지금 그런 자극이 좀 적절하게 네네. 필요할 때니까 네네. 두 아이한테 똑같은 자극을 같이, 준다고 생각하고 예.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괜찮죠. 생각이 들거든요. 예, 그것도 괜찮고 보통 이런 아이들 언어가 조금 지연돼 있는 아이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면 말이 확 느는 경우도 맞아요. 있어요. 네. 모방도 많이 하고 네네. 따라하니까. 근데 장점이 뭐냐면요. 수민이가 모방을 잘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언어적인 자극이나 이런 것에 좀 많이 노출이 시키시면 아마 지금보다는 좀 좋아질 것 같아요. 그래요. 네. 자, 그렇다면 이번에는요, 우리 수민이의 그 수면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저희가 또 차트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입니다.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도록 적절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줘라라고 하셨는데요. 사실은 이거는 엄마들이 좀 억울한 경우도 많아요. 뭐 조명도 아주 그냥 부스러운 조명으로 간접 조명으로 해주세요. 그래서 조명 바꾸죠. 또 스킨십 해주라고 해서 막 긁어주죠, 선생님. 책 읽어주라 해서 목이 터지게 뭐 책도 읽어주죠. 근데도 애가 안 자요. 근데 이거 우리 책임이 아닌 거잖아요. 애가 잘못된 거지. 네, 뭐 상당 부분 이제 맞는 말씀인데 네.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. 아, 정말요? 실제로 이제 네. 우리나라는 성인들의 수면 시간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짧고 또 유소아의 수면 시간도 전 세계적으로 제일 짧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부모의 수면 패턴의 영향을 애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밤 10시, 11시에 뭐 마트 데리고 가고 심야 늦게까지 이제 뭐 드라마도 보시고 이러면 애들이 같이 잘 수가 없잖아요. 같이 이제 그때까지 깨어 있게 되고 이런 부분도 조금은 있고요. 네, 그래서 애들을 위한 어떤 수면 시간을 명확히 정하고 그걸 이제 생활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선생님, 외국 같은 경우는 아재 신생아 때부터 떼어놓고 재우잖아요. 그렇게 교육을 네네. 시키는데 맞아요. 일단 우유병 물려주고 네. 딱 문 딱 닫고 네. 애 혼자 침대에서 이렇게 먹고 그걸 자잖아요. 보면서 아, 저런 걸 같이 좀 따라해야 되는 생각도 사실 맞아요. 드는데 네네. 우리나라 정서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가요? 그건 우리나라 정서에 안 맞는 것뿐만이 아니고요. 예. 아이들한테 그렇게 좋은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. 아, 그래요? 아, 그냥 예. 영화에서나 멋있게 보이는 네,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외국 문화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외국들은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산업화라든지 경제화가 빨리 이루어졌죠. 그러니까 네. 그런 경우 다 엄마 아빠들이 다 뭐 하세요? 맞벌이 하게 되고. 일하시느라 네. 바쁘죠.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아이를 키워서 독립을 시켜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독립이 좀 재촉이 된 게 있죠.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외국 문물이라고 이렇게 막 들어오면서 이게 애를 잘 키우는 방법이야. 이렇게 해서 약간 오해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. 네네.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은 의존할 기간 동안은 충분히 의존을 시켜야 되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젖떨어져서 독립을 시켜야 될 부분은 그때도 이제 독립을 좀 시켜주시면 돼요.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만일에 충분히 의존이 안 되면 네. 의존 기간에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디에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제 애착이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충분히 아이가 정서를 교류하고 아이가 안심하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는데요. 네. 오히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이 사용하는 포대기 네. 이런 걸 다시 우리도 한번 사용해보자. 이거 참 좋다.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하게 엄마 젖가슴을 느끼고 충분하게 엄마 숨결을 느끼고 하는 그런 충분하게 애착을 형성해야 되는 시기에는 아이를 좀 끼고 뒹구시고 하시는 것들이 아이의 정서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볼 수 그렇군요. 있습니다. 오히려 우리나라의 그 양이용 문화가 네. 더 나을 수 있다라는 네, 생각이 네. 들고 그렇다면 대략 몇 세쯤 어차피 따로 네, 자야 네. 되잖아요. 몇 세쯤이 좋을까요? 그게 어머님들이 많이 질문하시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은 한 초등학교 들어갈 시점 정도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는 언니야, 이제 오빠야, 형아야 이렇게 하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. 여자애들도 그렇지만 남자애들이 특히나 딱 처음엔 떨어지는데요. 어느 정도 시점에는 꼭 밤마다 이렇게 방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어요. 네,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, 선생님? 그러니까요. 뭐 이런. 혼내기도 좀 그렇고 네, 무섭다고 네. 오는 아이를. 네. 잘 때마다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문도 잠가 놓기도 하고 네. 엄마가 뭐 이제 이렇긴 하는데요. 그래도 어쨌건 좀 그러면 다시 가서 좀 자게 하고 그 대신 너 뭐가 무섭니? 뭐 이렇게 해서 좀 하시는데요. 뭐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한 초등학교 들어갈 그 시점을 좀 잡고 있는데 아까 이제 신 박사님하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나누면서 신 박사님 의견으로는 저 늦어도 사춘기. 사춘기. 예, 네. 그때까지는 이제 따로 재우는 것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. 이렇게 그런 의견을 좀 주셨어요. 네. 그렇다면 아이들이 숙면을 취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노력,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세요, 선생님. 예, 그 이제 수면 환경이라고 하면 물리적 환경이라기보다는 이제 심리적인 환경이겠죠. 네.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정한 시간에 잔다. 그걸 이제 약속을 정해놓고 그렇게 해야 되고 네.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양치도 해야 되겠죠. 잠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고 그럼 일단 이제 잘 준비를 했다라는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고 또 자기 전에 이제 동화책을 한 권 읽어준다. 동화책도 미리 이제 골라놓는 게 좋습니다.
동화책 고르는데 시간이 너무 또 오래 걸리면 안 할게요, 되니까. 예, 그리고 이제 동화책 읽어주고 이제 스킨십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애한테 이런 활동을 하고 나면 이제 자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. 네, 이렇게 일정된 수면 의식 중요하고요. 자, 수민이의 수면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두 번째 제안입니다. 저녁 식사 후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 30분 동안 더운 목욕을 시켜라. 근데 사실은요, 목욕시키면은요, 네. 우리는 어른 입장에서 이렇게 뭔가 고단히 잠이 푹 올 것 네, 같은데 네. 애들은 애들 그냥 들고 뛰면서 훨씬 더 네, 기분 네.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요, 막 신났어요, 물놀이 하느라고. 네. 그래서 사실은 잠들기 1시간 반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적어도 크게는 한 3시간 전부터요. 모든 자극의 양을 다 좀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. 예민성을 이렇게 좀 떨어뜨려주는 거군요. 각성 수준을 다 떨어뜨리는 겁니다. 근데 요즘에 아버님들이 퇴근이 늦으시고 특히 이렇게 맞벌이 하시는 어머님들이 늦으시면 아이들이 이때는 이때다 맞아요. 하고 지금 막 놀잖아요. 그것 때문에 아이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래, 낮 시간 못 놀았는데 안쓰러운 마음에 30분만 더 놀자 이렇게 하는데 아주 확실하게 놀아주면 애가 잠에 골아 떨어지겠지? 네네.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. 왜냐하면 각성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걸 떨어뜨리는데도 아이들에게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 3시간에서 한 1시간 반 전에는 아이들의 모든 활동의 수준의 양을 다 줄이시고 네. 물 같은 경우도요. 좀 미적지근한 거 말고 약간 따뜻한 거. 그러면 이게 근육이 다 세포가 이게 이완이 되기 이완돼서. 때문에요. 그래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수건으로 다